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네, 조금 늦게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데이터 두 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랑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두 개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세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유인 권고 리딩은 전혀 없다. 탁티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취미생활의 일환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7월달 소매 판매를 좀 볼까요?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잖아요. 폭락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폭락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래 공포, 그죠?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잖아요. 이 가장 큰 이 지표 부진을 갖고 온 두 개의 지표가 ISM 제조업, 이때부터 시작됐고, 그죠? ISM 제조업, 그 다음에 고용이죠, 그죠? 고용. 요 부진에서 시작이 됐고, 이 과정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제가 계속 드라이빙 시황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일관성 있게 공유했던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지나치게 현금화를 많이 해놓는 거는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되지 않는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계속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지표 한두 개 가지고 침체가 왔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요 변동성에 가장 큰 트리거는요, 이번 조정의 이 낮은 변동성 때문이에요. 낮은 변동성이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 숏에 대한 포지션이 많았던 겁니다. 변동성 숏. 네. 이게 대표적으로 ELS 같은 게 변동성 숏이고, 그 다음에 옵션의 양매도 전략이 다 변동성 숏입니다. 그 전략이 엄청 누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빅스가 너무 낮은 구간에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다. 또 이 낮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또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들에 대한 그 포지셔닝에 강화됐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의 조정, AI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때 미국 증시가 흔들리니까, 그러면서 이런 변동성 숏에 대한 포지션이 갑자기 어나인딩, 커버링이 됐다는 거죠. 제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아직은 경기 침체로 볼 만한 에버던스가 너무 부족하다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제가 변동성 구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영상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은 제가 계속 드렸던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랜 기간 펀드 매니저 생활했고 운영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제가 항상 맞지는 않잖아요. 틀릴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좀 과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완전히 이제 V자로 반등하냐? 너무 이렇게 낙관하진 또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빠진 것들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테크, AI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거의 한 30%,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반등세에 나서는 거고요.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잭슨홀. 네.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지금 앞에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헤드라인이 1.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헤드라인 보면서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나 그런 우려가 많이 완화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표라 생각합니다. 예상이 0.4였거든요. 두 번째 나온 지표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실업수당, 그죠? 22만 7천이 나왔어요. 예상이 23만 6천인데 예상보다 더 낮은 숫자가 나오면서 고용에 대한 우려도 좀 줄었던 거죠. 고용에 대한 우려도, 그죠? 네. 우려도 좀 줄었다. 네. 지난주 23만 나오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22만 나오면서 동시에 고용, 그 다음에 소비,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GDP의 70%를 차지하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과 소비의 어떤 지표들이 시장의 걱정을 완화시켜주기엔 충분했다라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조정이 과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과하다는 말씀을 계속 일관성 있게 드리지만 소매 판매는 계절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소매 판매의 어떤 계절성을 보면요, 6월, 7월은 원래 좋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드라이빙 시즌은 뭐죠? 휴가 가서 소비도 많이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이빙 시즌에 계절성은 있다. 그래서 지금 1.0이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소매 판매를 보니까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달 데이터가 잘 나와서 우리가 안도는 했지만 지나치게 낙관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매 판매도 잘 나왔죠. 소매 이게 소비죠. 네, 소비 지표도 잘 나왔죠. 고용 관련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괜찮게 나왔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9월달 FOMC에서 50bp 빅스텝에 대한 확률이 36%였는데 지금 이 확률이 23%로 낮아졌습니다. 한 번 인하가 76%가 된 거죠. 그동안 계속 시장에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줬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엔화 가치를 보니까 엔화 가치가 149엔 근처까지 왔어요. 다시 150 가면 시장이 많이 안도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보니까 확실히 고용, 소비 지표가 좋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울타뷰티는 워런 버핏이 좀 일정 부분 지분을 샀다는 얘기. 그 다음에 월마트, 그죠? 소비 경기에 좋다고 하니까 월마트가 지금 6% 오르고 있고, 네, 테슬라도 지금 반등에 나섰네요, 그죠? 최근에 좀 제일 지지부진했는데 반등에 나서고 있고, 네, 룰루레몬 같은 회사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반도체 관련 회사들, AI 관련 회사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달라트의 타겟, 나이키, 확실히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세에 나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거는 하나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기업들이 쇄신을 위해서 굉장한 이벤트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CEO가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하루에 25%가 주가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또 빅토리아 시크릿이 또 CEO를 교체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16%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도 인력 감축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5% 정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지금 미국 시장 오늘 나온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업데이트 드렸고, 제가 계속 이번 조정에 대해 어떤 저의 톤, 지난번 영상에 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지난번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좀 계속 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만약에 제 생각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께 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달라 그래서 예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직 자료를 다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실적이 발표되면서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 나름의 옥석거리기, 그 다음에 섹터에 대한 저의 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6월 21일 이후로 어제까지 해서 화장품 주식들의 낙폭인데요. 왜 6월 21일이냐? 이때가 이제 화장품 대장주인 실리콘2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입니다. 고점을 딱 찍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화장품 주식들의 어떤 변동성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모레가 30% 빠졌고요. 대장주인 실리콘2가 23%, APR 35%, 코스맥스 33%. 자, 많이 빠진 종목들, 링그루드의 40%. 특징은 어닝이 안 좋았던 겁니다. 실적이 부진하고 내용이 좋지 않았던 것들이 확실히 많이 빠졌고요. 물론 실리콘2는 20%대죠. 예, 숫자가 좋았기 때문이고요. 확실히 30% 이상 빠진 애들은 내용이 좋지 않았고 숫자가 안 좋았던 애들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아이패밀리도 30% 빠졌고요. 그다음에 선방했던 종목이 아무래도 콜마, VT, CNC 인터 이런 종목들. 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거의 빠지지도 않았네요. 확실히 숫자가 좋고 내용이 괜찮았던 애들은 덜 빠졌다. 그래서 역시 실적이 깡패라는 얘기를 많이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의료기기 회사들을 보세요. 클래시스 거의 마이너스 10%, 파마 리서치는 30%는 올랐고요. 휴젤도 6% 오르고 메디톡스도 30% 가까이. 네, 이렇게 의료기기 회사들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화장품, 그 다음에 뭐 톡신을 비롯한 의료기기, 리쥬란, 파마 리서치 같은 회사들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조금 심도 깊게 심화 있는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조금 늦은 시간에 제가 나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타이밍하게 좀 업로드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움만 되시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편한 밤 되세요. 굿나잇. 안녕.